의정 갈등 속에 공중보건위까지 줄면서 가뜩이나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주말인 내일 충북도청 앞에서 열립니다. 보수단체는 다음 주말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한방의 도시 제천에서 올 가을 엑스포가 열립니다. 3회째를 맞아 한방을 넘어 미래 산업인 천연물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올해도 의료 대란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공중보건위까지 줄어들고 있어 열악한 농촌 의료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지소의 한 할머니가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진료를 보기 때문에 예약도 겨우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곧 복무 기간이 끝나면서 오는 4월부터는 그나마 한 명뿐이던 의사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없으면 노인네들이 약 사 먹기도 어렵지. 여기 걸어오고 여기서도 걸어오고 그러니까 노인네들한테는 엄청 해줘요. 또 다른 보건지소는 진료실이 텅 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명뿐인 공보의가 순회 진료를 나간 건데 이곳 역시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지소를 지금 다니시는 거라서 학연과 다른 지소에서 지금 진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역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올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충북에서 오는 4월 복무기간이 끝나는 공보의는 전체 193명 가운데 38%인 75명, 특히 절반 가까운 32명이 의과 공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확보할 수 있는 신규 공보의는 전역자 수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과 선생님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과 진료 이런 걸 하시니까 응급 환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주민들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점들이 있죠. 충청북도는 부족한 공보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기간제나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는 등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순회 진료도 더욱 확대할 계획인데 근본적으로는 공보의에게 의지하고 있는 지역 공공의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을 좀 활용하셔야 될 거 하고 보건지소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기능 전환을 해야 되겠죠. 공보의 충원 계획은 다음 달 최종 결정되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공공의료 환경이 더 나빠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충북도민 2차 총궐기 대회가 내일 청주에서 열립니다. 충북 비상시국회의는 내일 오후 4시부터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1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가두 행진도 벌일 계획입니다. 다음 주말에는 보수 성향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충북도청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모임인 충북민주연합과 청주 촛불행동에 김영한 충북지사를 내란, 선전, 선동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한 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면서 동조 세력을 부추기고 신병 확보를 방해한 내란 공범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북민주연합은 앞서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한 박지헌 충북도 의원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충북경찰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도시 제천에서는 올 가을 국제 엑스포가 열립니다. 지난 2010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한방과 바이오를 넘어 천연물 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얻어지는 물질인 천연물은 화장품과 의약품, 건강식품 등 고부가 상품을 만들 수 있어 관련 산업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마련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천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 어디보다도 우수한 천연물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저희가 명실공히
그 천연물 산업의 메카임을 만방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제천에서 관련 엑스포가 열린 것은 지난 2010년과 2017년. 당시에는 약초로 대변되는 제천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미래 산업으로 가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관람객 152만 명 유치라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천연물과 엑스포를 알릴 방침입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 엑스포가 아닌 산업 엑스포인 만큼 기업과 해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국내외 바이어 3,500명을 초청한 수출 상담회와 1대1 상담회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30개국 250개 기업 유치를 위해 7천여 개의 기업 명단을 확보하고 3천여 곳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산업 엑스포인 만큼 국제 교류관을 조성하고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여 국내 한방과 천연물 산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송수영 휴원스 대표는 회사 내 엑스포 TF팀을 구성하는 등 민간 부문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만 30일이라는 긴 행사 기간 기업체 참여와 행사의 집중도를 유지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방의 도시에서 미래 산업인 천연물을 선점하겠다는 국내 최초의 천연물 엑스포는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늘 낮 2시 50분쯤 제천시 송악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4대와 진화 차량 18대, 114명의 인력을 투입해 1시간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청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청주시 6급 공무원에 대해 파면 조치를 요구하는 회계감사 결과를 청주시에 통보했습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 상급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시는 해당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충북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6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으나 국가와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강원도에서 열린 제22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이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종합 4위를 달성했습니다. 충북은 대회 마지막 날 4인조 휠체어 컬링 결승에서 경남에게 5대3으로 패하며 2위를 차지했고 스노보드 대회전에서 이충민이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4위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이로써 충북은 금메달 4개 등 10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지난해보다 만점이 상승한 15,974점을 획득하며 도약상을 받았습니다. 진천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에게 진천 스포츠 테마타운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한 유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